성남의 구시가지에 사는 40대 가정주부 이모 씨는 요즘 심란하다고 합니다. 동네가 재건축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인데요. 이모 씨의 집과 비슷한 연식의 35년 된 앞집이 건축사가 재건축을 제의해서 이번에 집을 허물었거든요. 공사가 한창인 집 앞에서 이모 씨는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앞집은 재건축한다는데 왜 우리 집은 아무 이야기가 없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35년 된 빌라를 매매해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는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그 겨울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정말 많은 집을 보러 다녔어요. 저희에게는 경제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 저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게 되었어요. 한창 결혼을 준비하던 가을이었어요. 신랑이랑 가전제품 매장을 구경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게 기억이 나네요. 결혼 예산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시기여서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부모님 도움받는 것에 대한 생각, 우리 힘으로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요. 신랑은 부모님 도움받는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최대한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저희는 합의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돈을 부모님께 빌려서 시작하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이 집을 매매했어요. 저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아파트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 좋은 집을 골라보자 마음 먹었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제 나름의 집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생겼고 그 덕분에 이 집을 만났을 때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오래된 빌라 고르는 방법 영상에서 3가지 조건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3가지 조건은 사실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오래된 빌라를 사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골라야 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앞에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빌라들 중에서도 정말 보석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빌라를 찾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3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조건에도 해당되는 집이에요. 오래된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빌라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확신을 주는 내용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오래된 빌라 고르는 방법에 나온 3가지 조건을 미리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경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성남의 구시가지에 사는 40대 가정주부 이모 씨는 요즘 심란하다고 합니다. 동네가 재건축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인데요. 이모 씨의 집과 비슷한 연식의 35년 된 앞집이 건축사가 재건축을 제의해서 이번에 집을 허물었거든요. 공사가 한창인 집 앞에서 이모 씨는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앞집은 재건축한다는데 왜 우리 집은 아무 이야기가 없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키는 주거지역입니다. 혹시 주거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거지역은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구역인데요. 어떤 구역들은 상가들만 모여 있고 또 어떤 골목은 주택들만 빼곡하잖아요. 위 40대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주거지역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땅의 집을 얼마나 넓게,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1종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와 2종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넓이와 높이는 다릅니다. 우리처럼 오래된 빌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건축사들은 수익성을 보고 재건축을 진행할 집을 찾겠죠. 돈을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는 집이요. 당연히 건물을 부수고 더 높고 크게 지어야 더 많은 집을 팔 수 있을 테니까요. 때문에 건축사들은 수익성 높은 집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성 높은 집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앞 영상에서 언급했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라면 주거지역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희 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집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보다 훨씬 더 높고 넓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층짜리 빌라를 허물고 새로 집을 올리게 되면 11층까지도 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집이 준 주거지역이 아니었다면 층수를 많이 올리지 못할 거예요. 집을 높고 넓게 지으면 당연히 집 세대수도 늘어나고 평수도 늘어나니까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니까 이러한 집을 찾아 재건축을 제안하겠죠. 준주거지역의 특성상 상가가 주로 있는 상업지역, 즉 도로변과 가까울 수 있어서 실거주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래된 빌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지도를 여시고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지도 옵션에서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세요. 이제 지도에 색이 칠해진 게 보이시죠? 준주거지역, 일종 주거지역 등등 구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집을 고르는 기준이 많을수록 더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오래된 빌라 고르는 방법과 더불어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 집 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